네, 오늘 고선거 칼럼 좀 심각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정이 메시지다. 일정이 메시지다. 어제가 6.25 전쟁 제73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이 기념식이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는데 기념식의 주제는 위대한 헌신의 존경과 감사를입니다. 참전 유공자 비롯한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기념식을 주관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한덕수 총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리에서의 2박 3일 그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그리고 베트남 국빈 방문 2박 3일을 소화하고 24일 토요일 날 오후 늦게 아마 귀국했을 겁니다. 여독이 채 풀리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대통령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6.25 73주년 기념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리해서라도 73주년 6.25 전쟁 기념 행사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행사로 진행했어야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일정은 뭐 2달 전에 기획이 되고 뭐 적어도 한 달 전에는 확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행사에 대한 경호와 의전과 이런 준비들이 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73주년 6.25 전쟁 기념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한덕수 총리가 주관하게 결정이 난 것도 아마 2달 전이거나 한 달 전 어느 때였을 겁니다. 그때 대통령 일정을 짜는 일정팀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의전팀이 됐건 비서실이 됐건 어쨌든 일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 회의에서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2박 3일간의 빡빡한 파리 일정 그리고 베트남 국빈 방문 그 돌아오자마자 바로 또 이런 기념식 주관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한테 그 너무 무리한 일정일 수 있으니 하고 뭐 6.25 73주년 기념 행사는 뭐 총리가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대통령 일정이 짜여지는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뭐 비교적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을 해보면 6월 보훈의 달 윤석열 대통령이 호국과 보훈과 관련돼서 수행하고 감당해낸 많은 일정들이 있고 그때마다 국민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고 강렬해서 이것이 대한민국을 호국과 보훈이라는 축으로 다시 하나로 엮어내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호국 보훈의 달 거의 마지막에 있는 행사입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6.25 전쟁. 그런데 이 6.25 전쟁 73주년 기념행사를 아무리 여독이 덜 풀렸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면서 기념행사를 한덕수 총리한테 맡긴 것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념식에 한덕수 총리가 기념사를 하니까 어느 언론도 제대로 다뤄주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메시지를 올렸어요.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강력한 임한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 그런데 이것도 대통령의 페이스북 메시지니까 그냥 단신으로 처리가 되어버렸어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그 빡빡한 일정을 마치자마자 제대로 여독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차까지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6.25 73주년 기념식을 주관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메시지가 이거였다. 저는 이 언론의 보도 비중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국과 보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전할 수 있는 좋은 일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제가 대통령의 비서실에서 일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자랐다. 그렇게 제가 비판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럼 어제 윤석열 대통령 6.25 73주년 윤석열 대통령 아무것도 안 했냐?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종로구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열리는 6.25 전쟁 발발 73년과 한미동맹 70년을 맞은 특별전,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관람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관람을 하자 이 자리에 이종석 국방장관도 나오고 럭케마라 주한미 사령관도 나왔어요. 미국 대사도 나왔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도 나왔습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도 나왔어요. 이 특별전을 주관하는 문체부니까 이 특별전을 관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미 양국이 함께 흘린 피를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국군은 16만 명의 전사자를 포함해 62만 명이 16만 명의 전사자를 포함해 62만 명이 부상 또는 포로가 됐고 미군은 3만 7천여 명의 전사자를 포함해 13만여 명이 전사, 부상, 포로 등의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국군 12만여 명, 미군 7,500여 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그 메시지를 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이번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 여기에는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한미동맹을 만들고 지키는 사람들, 이런 한미동맹 역사를 보여주는 각종 자료가 전시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마땅히 74주년 6.25 전쟁 기념식에 직접 대통령이 참석해서 기념사를 하고, 그리고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관람하는 그런 식으로 일정을 짰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전 관람보다 기념식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건 정부가 하는 기념식 아닙니까? 거기는 국무총리를 보내고 관람전은 대통령이 참관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참관을 하니까 관계자들이 다 나와서 함께 하긴 했지만 그것은 1,500여 명의 6.25 참전 용사들이 함께한 73주년 6.25 전쟁 기념식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미동맹 70주년 관람전 특별전에는 공군 최초로 100회 출격을 달성했던 6.25 10대 영웅 중에 한 사람 김두만 전 공군 참모총장도 직접 나와서 함께 했고요. 또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 김건희 여사에게 그 김치 1호, 2호, 3호, 4호, 5호,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흥남 철수작전 당시에 피난민을 태운 마지막 수송선인 메리디스 빅토리아호에서 출산이 이루어졌어요. 5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당시 이 출산을 지켜본 미군 병사가 따로 뭐 말도 잘 못하니까 그냥 아는 이름대로 김치 1, 김치 2 이렇게 태어난 순서대로 불렀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창관전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창관한 것은 뭐 아주 특별한 이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서 나온 메시지가 우리한테 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73주년 6.25 전쟁 기념식, 이것을 대통령이 가지 않음으로써 저는 6.25 전쟁에 대한 기념의 뜻,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진심, 호국과 보훈에 대한 뜻이 다소 좀 약화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주한미 대사관은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기념공원 그리고 미 육군 국립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어제 6.25 참전용사와 유가족, 한미참전단체, 유엔 참전국 대표, 미 정부 주요 인사 등 160여 명을 초청해 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미국에서도 6.25는 이렇게 기념될 역사적 사건입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재단의 회장 존 틸럴리 주한미 사령관 지낸 사람이죠. 존 틸럴리 대장은 어제 미국에서 있었던 6.25 73주년 행사에 참석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월은 6.25 전쟁이 휴전이 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36,000여 명의 미국인과 7,174명의 카투사, 그리고 많은 한국군이 불필요한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숙연해진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잊어서 안 된다. 한국의 세계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는 모두 피와 땀과 희생의 대가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6.25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다. 승리의 기억이다. 한국을 보면 그건 승리지 잊혀진 전쟁이 아니다. 이건 미국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어제 6.25 7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참전 용사들은 국가보훈부가 제작한 영웅의 제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이 영웅의 제복을 받은 참전 용사들 감사 편지와 전화가 국가보훈부로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 90대에 접어든 이 참전 용사들입니다. 이분들의 편지와 전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친구나 누구 만날 때 당당히 입고 다니겠다. 눈을 감을 때 수의 대신 입고 싶다. 나라에서 저희를 잊지 않아 감사하다. 자, 그런데 이들이 국가에서 받는 참전수당은 월 39만 원입니다. 이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2010년까지는 10만 원도 되지 않았어요. 이들의 생활고, 제가 지난번에 그 부산 진 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잡힌 6.25 참전용사 한 분의 살해 사연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생활고도 생활고지만 사회 전반에 무관심과 냉대야말로 이분들이 정말 참을 수 없게 힘들게 만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문재인이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6.25가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었다고 주장하는 책을 소개하면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일성의 남침을 희석시키는 책이죠. 좌파들의 전형적인 이 선전선동을 담은 책을 이 문재인 이자가 책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6.25 73주년 날 6.25 남침설을 부인한 메시지를 낸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대통령의 일정은 그냥 일정이 아닙니다. 검사가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가 판결문으로 말하듯이 대통령은 일정으로 말하는 겁니다. 어디에 가는 것도 메시지고 어디에 가지 않는 것도 메시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도 메시지고 누구를 만나지 않는 것도 메시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현희, 한상영이 이런 자를 국무회의에 아예 오지 못하게 해서 만나지 않는 것도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해하시죠? 어디를 안 가는 것도 메시지예요. 문재인이가 2019년입니다. 2019년 3월 22일 서해 수호의 날이었는데 문재인이가 서해 수호의 날에 가지 않고 대구에 갔어요. 로봇산업 육성 전략보고서에 참석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안 가는 것도 종북주사파 문재인이 나름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일정이 그런 겁니다. 어디에 가는 것도 메시지고 어디에 가지 않는 것도 메시지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메시지고 누구를 만나지 않는 것도 메시지입니다. 그 현장에 가서 누구를 만났을 때 직접 말로 하는 메시지 당연히 메시지죠. 그러나 메시지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정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을 메시지 차원에서 관리하라. 과연 대통령실이 일정을 메시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메시지 일정팀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정을 메시지라고 보고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또는 대통령의 글을 통해서 나가는 문자와 글만이 메시지가 아니라 대통령이 어디에 가는지 어디에 안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까지가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일정을 결정하는 그 팀은 단순히 실무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전략적 마인드가 있고 정무적 감각이 있고 더구나 홍보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일정을 관리해야 돼요. 대통령은 일정으로 말한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